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질병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퍼진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크고 작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데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항암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혈액종양내과 어떤 진료를 보는 곳인지 물어보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혈액종양내과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혈액 파트에서는 단순한 빈혈에서 백혈병까지 다양한 혈액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종양 파트에서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고형암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부 혈액 질환이나 혹은 혈액암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들을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혈액종양내과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한 항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돌연변이를 통해 악성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로 바뀔 수 있는데, 암세포가 처음 발생한 곳에만 국한적으로 존재한다면 수술을 통해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만,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하게 되면 수술로 완전 절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통한 전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주제인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실 최적의 선생님을 저희가 모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요. 항암 치료 어떤 경우에 받는 치료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항암 치료는 암에 대한 모든 치료를 일컫는 폭넓은 개념이고요. 좀 더 정확한 용어는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항암제를 통해 암세포를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여러 상황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초기 암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겠지만, 국소 진행이 된 암의 경우 수술을 시행해도 암 주변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커지는 재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국소 진행암, 흔히 2기 또는 3기 암이라고 불리는 경우 수술 후에 추가적인 항암 화학요법으로 재발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 당시 암의 크기가 커서 수술 범위가 너무 넓거나 주위에 중요한 장기에 맞닿아 있어 수술 후유증이 클 경우 수술 전에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 먼저 종양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암이 몸에 여러 곳으로 퍼져 있는, 즉 전이가 된 4기암에서 사용되는 것이 더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기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말은 곧 암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혹은 증상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희망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자연치유, 민간요법 고집하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치료, 민간요법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TB에 말기암 진단을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매달리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2, 3개월 만에 암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시고요. 그런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치료를 선택할 때는 보다 의학적으로 검증됐고 치료 확률이 높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다른 약으로 이제 암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정말 전문의에게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암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항암제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암세포의 특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빠른 분열과 스스로 죽지 않는 특징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처음 개발된 항암제들은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세포가 죽게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의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
침습 및 전이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정상세포와 다른 특징적인 신호, 반응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억제하는 항암제, 즉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현재는 특정 표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암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그럼 앞서 개발된 두 개의 항암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였다면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개념입니다. 돌연변이를 통해 발생한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회피해서 생존하게 되는데 면역 항암제는 이러한 회피를 차단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더 잘 받도록 하는 항암제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항암화학요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아무래도 부작용일 것 같거든요. 각각의 항암제에 따라서 부작용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분열 성장하는 세포 모두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도 억제하게 되고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골수 억제에 따른 백혈구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이고 그 외에도 구내염, 탈모, 불임,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법, 보조 치료제가 있어서 이전보다 부작용을 적게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네, 세포독성 항암제와는 달리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습니다. 치료제가 작용하는 원리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징적인 신호체계를 억제하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 항암제 및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어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특별한 시기 또는 특이적인 암에서만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기 또는 특이적인 암에서만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표적 항암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가장 먼저 개발된 그리고 성공한 표적 항암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경구 항암제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특정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되는 특정 부위를 차단함에 따라서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약이 개발된 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이 이후로 현재는 2세대, 3세대 표적 항암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외에도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요새는 거의 모든 암에서 표적 항암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개발된 면역 항암 치료제는 그럼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또 효과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암세포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이 암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들 광고를 흔하게 보실 텐데요. 하지만 항암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면역 치료제는 최근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하기도 어렵고 너무 다양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민간요법처럼만 생각되어 왔었던 거죠. 그런데 2010년경부터 암세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면역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역 기능 조절의 핵심 키 역할을 하는 면역 관문, 영어로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 관문의 특이적인 약물을 개발해서 몇몇 암종에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약제가 펜브로리즈맙, 이볼루맙, 이필리모맙 같은 면역 항암제들인데요.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경부터이고 처음에는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에서 승인이 되어 현재는 폐암, 신장암, 두경부암, 위장관암, 림프종, 유방암 등 몇몇 암종에서 효과가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무엇보다 부작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항암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희망을 갖게 되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비교적 먼저 개발된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산정특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치료비의 5%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인정이 되면 약값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최근 허가되어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값의 100%를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1회 치료 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2, 3주 간격으로 수개월, 때로는 최대 2년까지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적 항암제처럼 앞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갈 것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정책 확대 계획에 따라서 보험이 인정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부작용은 투여받은 항암제의 종류 그리고 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현재의 암에 의한 증상인지 치료의 부작용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 직전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은 치료받았던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항암제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이 고열과 구토입니다. 항암제에 의해 면역력이 감소되면 외부에서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되고요.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 가장 흔한 증상이 고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항생제 투여를 받고 저하된 면역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구토 또한 항암 치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작용인데 충분한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환자나 혹은 보호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누구에게나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더구나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이기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그렇게 두려워할 치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와 같은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미리 알 수 없기에 매 순간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하며 살아가죠. 암에 걸려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와 최선의 길을 찾아간다면 암조차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암 환자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현대인을 위협하는 흔한 질환이 돼버린 암. 다행인 건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다양한 항암제 개발 역시 암 치료의 밝은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는 건데요. 전북도민 모두가 건강한 웃음을 되찾는 그날까지 톡닥터 토닥이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